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생길 만큼 이 절세계좌 삼총사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절세계좌 혜택이 강력한 것은 맞지만 현재 내 상황에 따라 어떤 순서대로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 연간 투자 가능 금액에 따라 어떤 순서로 투자를 시작하시면 좋을지 제가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투자는 해외 ETF나 국내 상장 해외 ETF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근시일 내에 명확한 목돈 사용처가 있다의 경우입니다. 이때 명확한이란 단어의 뜻은 결혼자금, 주택구매잔금, 자녀 대학 등록금 등 2, 3년 내에 확실하게 목돈이 들어갈 곳을 뜻합니다. 이런 케이스이신 분들은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장 급한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매 잔금 등을 해결한 후에 투자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목돈 나가기 전에 투자로 조금 수익을 내보려다가 오히려 손실을 본 상태에서 잔금일이 다가온다면 물을 탄다거나 주가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손실을 확정지어야만 합니다. 물론 필요한 목돈만큼 따로 빼두고 남은 자금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투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돈이 묶이는 게 절대 싫다. 절세 계좌들 혜택 좋은 건 알겠는데 돈이 묶이는 게 너무 싫고 앞으로 국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절세 혜택 안 받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만 하시면 되고요. 또 은퇴를 하셨거나 조만간 은퇴할 예정이신 분들도 당장 현금 흐름이 급하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해외 직접 투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유튜버 분들 중에도 해외 직접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근시일 내에 불명확한 목돈 사용처가 있다인데요. 뭔가 첫 번째 케이스와 비슷하죠. 하지만 이번엔 불명확한 목돈 사용처입니다. 여기서 불명확한이란 슬슬 나이도 차고 결혼을 몇 년 안에 하고 싶은데 아직 애인이 없는 상태, 혹은 주택을 매수하고 싶긴 한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땐 ISA 계좌를 추천드립니다.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고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투자 원금에 한해서는 중도 인출에도 페널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별 투자 순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오랜 기간 목돈 사용처가 없을 것 같고 돈이 묶여도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 ISA 등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산을 불리시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연간 투자 가능 금액별 절세 계좌 투자 순서입니다. 지금부터는 돈이 묶여도 상관없다고 가정하고 오로지 절세 혜택 관점으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싫으신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직접 투자나 ISA 계좌만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연간 투자 금액 600만원 이하입니다. 고민 없이 첫 번째 연금저축계좌부터 채우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개인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은 정말 강력합니다. 특히 연간 투자 가능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환급받은 세금으로 다시 투자금을 늘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제받을 세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9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부턴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 갈리는데요. 그 이유는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중요한 차이점만 짚고 넘어가면 IRP 계좌는 연금 계좌에 비해 중도 인출 시 조건이 까다롭고 계좌도 해지해야만 하며 안전자산 30% 룰이란 것 때문에 투자 종목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절세 혜택 관점에서만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IRP 계좌에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두 가지 단점에 비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연금저축과 합쳐서 1년에 900만원을 전부 납입하면 최대 148.5만원까지 세액공제로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에 600, IRP에 300만원을 채우고 난 후 추가로 1000만원이 더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 개인연금의 자녀 납입 한도 900만원을 먼저 채울지 아니면 지금부터는 ISA 계좌를 채울지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ISA 계좌를 1년에 1000만원씩 3년 동안 총 3000만원을 채우고
3년마다 해지 시 일반형이냐 서민형이냐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때 3천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옮긴다면 10%인 300만 원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ISA 계좌는 해지할 때마다 계좌 내 자산을 전부 매도하여 현금화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ISA 대신 연금저축 계좌에 남은 납입 한도를 먼저 채운다면 추가적인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되어 언제든 계좌에서 꺼내 쓸 수 있고, 계좌 내 자산을 매도하지 않아도 되어 투자의 연속성을 좀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SA, 연금저축, 추가 납입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건 알겠는데 뭐가 더 좋다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가정하에 ISA 계좌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이라 하면 3천만 원을 3년간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서 연 평균 10%의 수익률로 적립식 투자를 하며 배당 소득 없이 오로지 시세 차익에 의한 수익만 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 연금은 55세에 바로 수령하고요. ISA만 매년 1000만원씩 투자하는 케이스와 ISA에는 100만원, 연금저축에는 900만원씩 투자하는 케이스로 나눠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ISA에 먼저 투자한다면 3년 후 추가 세금 없이 오히려 11만 2186원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고, 매년 ISA 100만원, 연금저축에 900만원씩 투자하는 경우에는 3년 후 39,600원 환급받지만 20년 후 연금 수령 시 24만원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먼저 채우는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하겠네요. 참고로 연금저축 2 계좌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금에서 제외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만 5.5%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ISA 1000만원을 채우고도 더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부터는 두 번째 연금저축 계좌부터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ISA를 해지하고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까지이기 때문이죠. 이후에는 쉽습니다. 남은 ISA 한도를 마저 채우고 그래도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해외 직투도 병행하시면 됩니다. 보기 쉽게 순서를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상황 및 연간 투자 금액에 따라 어떤 순서로 투자를 하시면 유리할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현재 1년에 얼마 정도씩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의 투자에 대한 정보와 투자 성장기를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